정의사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 한시감상 유객이라고 하고 김슬습이 썼던 시인데요. 아주 유명한 조선의 생육시인의 한 분이시죠. 유객, 어떤 나그네가라고 해석하는 시인데요. 한번 시 속으로 들어가 보죠. 자, 유객이라는 시는 이렇게 오원으로 8줄에서 오원율시가 되는데요. 유객, 청평사, 5자는 두자, 세자 읽습니다. 청산, 이무유라. 조제, 고탑, 정이요. 화락, 소개류라. 하나 더 있죠? 자, 채무, 지시, 수요, 네, 향균, 과유라. 행음, 입선동하니, 소와 백년으라. 제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소와 백년으라. 라고 했습니다. 유객, 어떤 나그네가 라고 해석합니다. 유자가 객이 있었네 라기보다는 어떤 우리가 지칭을 확 하지 못하는 제3자 나그네라고 해석을 하시고요. 오원율시고 5자일 때는 짝구만 지키면 됩니다. 유자, 류자, 유자, 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자 아까 앞에 거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유자, 류자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유자, 우자 이렇게 해서 다 우나 유 발음을 같은 값 해서 다 운자 지킨 걸로 보시고요. 봄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온갖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해서 구경하다가 너무너무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자연 보다가 스르르르 이렇게 졌다는 건데 우리도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고 힘든데 야외 한번 갔다 오고 꽃 구경하고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풀어질 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김시습이라는 분 제가 사진 살짝 넣었는데요. 매월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조선 전기의 매월당지 금오신화로 아주 유명하시죠. 만복사 접목이 이런 저술한 책이시고요. 단종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며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응한 생육시인입니다. 세조가 자기 조카인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지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보면서 남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도를 행할 수 있는데도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도를 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홀로라도 지켜야 된다. 옳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은 방랑하는 삶이었지만 배운 것을 실천했고 춘천 청평사에 머물면서 자연 속에서 세상의 근심을 좀 펴놓는 이 유객이라는 시를 한번 썼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세조를 보는 그 마음이란 그리고 단종을 살리지 못하는 신하의 그 충심이란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청평사에 가서 쭉 보다가 느끼는 감정을 시로 썼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고 근심이 사라지는 그런 스트레스 푸는 기분이 있겠지만 설마 그거 한번 보고 김슬습이 마음이 풀렸겠습니까? 풀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분을 좀 하는데요. 한번 감상을 해보죠. 유객 청평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나그네가 객이 있었다. 청평사에 갔다. 그래서 어떤 청평사에 어떤 나그네가 있었다. 한번 들린 거죠. 청산 이무라 봄사 푸른 산에 이문 내 마음 가는 대로 놀았다.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무 하고 싶은 대로 좀 돌아다녔다. 조조입니다. 세조, 울제입니다. 울제. 제가 오타냈네. 울제, 외로울 꽃, 탑탑, 고요할 쟁자입니다. 새가 울었습니다. 외로운 탑에서 어떤 탑이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새가 짹짹짹 웁니다. 절 가보시면 이렇게 조용한데 새 소리만 딱딱딱딱 들을 때 그때 정말 저는 물화일체 경험처럼 너무 좋던데 새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개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공간은 넓어요. 자연은 다 내 거예요. 그래서 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가지요. 그래서 새가 아주 고요한 속에서 외롭게 탑 하나 있는 데서만 짹짹이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우리가 시만 읽었는데도 그 광경에 훅 간 것 같지 않나요? 시가 이제 그거의 묘미인데요.
화락입니다. 꽃이 떨어졌습니다. 작은 시냇가에 흘러갑니다. 자, 작은 시냇가 흘러가는 거에 꽃이 떨어져서 축축축 흘러갑니다. 지금 뒤부터 해석해서 앞으로 계속 오는 해석법을 하고 있어요. 작은 그 꽃이 작은 시냇물에 떨어져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작은 시냇가 흐르는 데에 꽃이 툭 떨어져서 우리가 그 꽃 떨어져서 물이 흘러가는 걸 쭉 보고 따라가다가 발견한 게 무릉도원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꽃이 떨어진다고 하고 그 꽃을 쳐다보는 광경은 아주 이제 근심이 사라지면서 좋은 곳으로 흘러가는 그런 기분 전환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 가채지시수입니다. 아름다운 나물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나물, 정말 그냥 먹음직스러워. 절에 가면 이런 봄나물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나물들은 때를 알아서 그냥 때를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돋아나는지. 겨울 내내 춥고 힘들어도 자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눈 거치면 슉 이렇게 쏟아나는 게 바로 이 자연의 섭리잖아요. 그걸 다시 봄 돼서 청평사 갔는데 꽃도 보고 물도 보고 이렇게 뭐도요? 나물도 보고. 그래서 자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왕이 찬탈이 있고 이렇게 되더라도 돌아갈 건 돌아가는구나 라고 보셨나 봐요. 그래서 좋은 나물들은 때를 안다 라고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감탄을 하죠. 향균 과우유라고 했습니다. 향기로운 버섯도 똑같아요. 나물처럼 잘 돋아나는데 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부드러워지는구나. 아마 청평사를 들려서 생각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봄푸른 알아서 잘 자라는데 왜 세상 사는 인간은 저런 이치를 모를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비가 지나고 나면 부들부들해지는 버섯처럼 이 폭풍우가 한번 지나고 나면, 이 피바람이 지나고 나면 좋아지려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그런 의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향기로운 버섯은 비가 지나서 부들부들 하듯이 이런 힘든 과정 지나면 부들부들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감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행음 입선동입니다. 이리저리 읊조리면서 시 보면서 뭔가를 막 읊조리면서 자기가 점점점 어디에 들어갔는데 신선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꽃도 떨어지고 흐르는 그 물 따라서 걸었겠죠. 그랬더니 사라질소 나 백년 근심입니다.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무릉도원 경지로 나를 끌어왔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나그네가 절에 가서 근심을 사라질 만큼의 어떤 해탈을 하는 그런 감정을 썼다고 하지요. 그래서 좀 모아서 보면 어떤 나그네가 청평사에 들렀네. 봄산 이리저리 거닐다가 새가 고요한 탑에서 울고 그 다음 꽃은 작은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 툭 떨어져 가는구나 해서 우리가 보는 무릉도원 지점에 조금 가는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죠. 그 다음 후반부로 가면 아름다운 나물 향기로운 버섯으로 자연을 비유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좋은 이쁜 맛있는 나물들도 때를 알고 향기로운 버섯도 이렇게 비가 한번 쑥 지나면 부들부들해지듯이 인생 고난 어떤 때도 있겠고 지나고 나면 좋아지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선동자가 읊조리며 선동에 들어가니 나의 근심이 사라졌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유명해요.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은 언제 나의 백년 근심이 사라지십니까? 이런 청평사 한번 가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이거 시 읽자마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오늘 6의 김시습의 시 봤습니다. 한번 나들이 한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